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위촉5 삼국 전쟁은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국의 무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소설이 아닌 진짜 삼국 전쟁에 쓰였던 무기. 먼저 보병들의 무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시대의 일반 보병은 진나라나 한나라 때와 마찬가지로 극이 주 무기로 쓰였습니다. 다만 삼국시대에는 완전히 철기 무기가 자리 잡았죠. 즉 청동기 무기는 사용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근접용 병기는 환수도라고 불리는 직도가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칼날이 휘지 않고 직선이었죠. 갑옷은 쇠조각을 겹쳐 만든 어린 갑이 쓰였습니다. 쇠조각끼리 겹치는 부분이 넓어서 적의 칼날이 뚫기 힘들었었습니다. 어린 갑에는 통수계와 양단갑, 명광계 등이 있었는데요. 특히 명광계는 장수급의 고급 지휘관이 착용했었습니다. 당나라 때까지 대표적인 갑옷으로 자리 잡았죠. 자, 그럼 이번엔 우리가 정말 관심이 많은 삼국지 장수들의 무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국지 영웅 관우의 청룡오널도 빼놓을 수가 없죠. 중량이 81근으로 명나라 때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9kg에 달했죠. 즉 사람이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언월도는 송대에 출현한 무기였습니다. 삼국시대 당시에는 아직 없었던 무기였죠. 따라서 소설 속의 환상의 병기였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참마도 형태의 대도를 관우가 썼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장비가 쓴 장팔사모입니다. 이 역시 허구가 심하죠. 길이가 1장 8척, 즉 4m 50cm로 말을 타고 다니는 장비가 말 위에서 사용하기는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삼국시대 당시 등잔은 있었으나 아직 그 기능이 완전치 않아서 말 위에서 크고 무거운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였습니다. 자, 이번엔 삼국지 최강의 무력 캐릭터 여포가 사용한 방천화극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역시 송나라 이후의 무기입니다. 특히 방천화극 날 옆에 붙은 월화의 형태에 대해서도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한마디로 실체가 없다는 뜻이죠. 자, 이번엔 삼국지의 공성무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중국의 병법사인 손자에는 공성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공성을 할 때는 망루와 분혼차를 먼저 장비하라고 했을 만큼 분혼차는 공성의 필수 무기였습니다. 분혼차는 전투 요원들을 성벽 앞까지 운반하는 수레로서 불화살에 타지 않도록 전체를 소가죽으로 덮었으며 삼국시대에는 지붕을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위에서 떨어지는 적의 공격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충차는 중국식 파성추로서 당차 혹은 당거라고도 불렸습니다. 적의 성에 접근해서 수레 위에 매달린 통나무로 성문이나 성벽을 부수었습니다. 소거는 일종의 이동식 망루로서 병사를 태운 작은 집을 끌어올려 높은 곳에서 성 안의 상황을 살필 수 있었던 장비였습니다. 일종의 곤돌라였죠. 삼국지에서는 관도대전에서 두 가지 공성병기가 대활약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거대 공성탑 정난이었습니다. 정난의 높이는 10m 이상이었으며 꼭대기 망루에는 일반적으로 10수명의 궁병이나 쇠뇌병이 올라가서 적에게 화살을 비처럼 퍼부었습니다. 거대 병기였기 때문에 해체와 조립을 해야 운반이 가능했고요. 거대한 크기 때문에 적군의 집중 공격 목표가 적이 일쑤였습니다. 관도대전의 또 한 가지 중요 공성병기는 중국판 투석기인 발석차였습니다. 병력차라고도 불렸으며 지렛대의 원리를 사용하여 50km 이상의 돌을 약 70m 이상 날릴 수 있었습니다. 조조는 발석차로 원소군의 정난을 격파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적벽대전에 등장하는 군선 등 살펴볼 무기들이 아주 많은데요. 이 무기들은 전사 분석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천하의 주인이 되기 위한 위초고 세 나라의 땅 따먹기 전쟁. 그 주요 전투들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조조, 유비, 송건 중 가장 먼저 두각을 낸 인물은 바로 조조였습니다. 이 조조와 원소의 한판 승부, 어떤 전투였나요? 관도대전이죠. 관도대전. 삼국지 3대 대전에 끼는 관도대전인데, 이 관도대전은 조조가 다른 세력을 제압하고 결정적으로 자기가 권력을 쥐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전투입니다. 당시에 원소는 그 동탁이 이제 헌제를 새로운 황제로 내세웠잖아요. 그때 원소는 그 헌제를 인정하기 싫었어요. 근데 조조가 그 헌제를 끼고 돌면서 정통성을 주장하니까 그게 보기 싫었던 거예요. 이른바 중국 북부 세력의 두 영웅이었던 조조와 원소의 대결은 피할 수가 없었죠. 보통 이제 양쪽에서 동원한 군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삼국지연의에서는 뭐 원소군 70만 대 조조군 7만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원소군이 엄청난 군세를 자랑했다고 나오던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네. 한나라 말기에 중국 인구를 아무리 여유롭게 따져봤어도 5천만이 넘지 않았어요. 특히 삼국시대 때는 그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거든요. 네. 그 원인이 뭐였냐? 첫 번째는 중국 대륙 지역이 급격하게 한랭화가 시작돼요. 그 한랭화의 여파로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은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상하게 기근과 역병이 막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역사가들이 삼국시대 때의 인구의 총 숫자를 한 3천만 정도로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네요. 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군인이 60만.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구 3천만인데 원소군이 70만 병력이었다. 이거는 약간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원소군이 자리 잡았던 곳도 사실은 식량이 풍부하게 나오는 지역은 또 아니고 좀 추운 지역에 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역시 다르시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군세를 키웠다는 자체도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했어요. 그래서 가장 역사가들이 편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삼국지연에 나오는 숫자에서 0을 하나씩 빼라. 그러면 비슷하게 맞는다. 몇만 명 정도.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원소군이 아무리 많아봤자 10만. 더군다나 조조는 뭐 10분의 1 수준이 아니라 조조군도 한 4, 5만 정도는 있었을 거다. 일단 서전에서는 원소가 아주 기세가 좋습니다. 원소가 이제 조조군을 막 몰아붙여서 조조군이 관도에서 포위가 돼요. 근데 이 관도에서 조조가 포위된 상황에서 그나마 조조가 그래도 6개월을 잘 버텨요. 정말 잘 버티다가 원서 진영에서 한 명이 조조 쪽으로 투항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허유라는 사람이에요. 아, 왜 허씨야? 그러니까 이 허유가 와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줘요. 지금 원소군의 보급품이 오소에 있다. 근데 오소에 순우경이 지키고 있다. 그렇지, 순우경. 예.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급습해라. 그래서 조조가 거기를 급습하죠. 그래서 성공을 해요. 이렇게 되니까 병참 기지가 격파가 되니까 이제 원소군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원소군이 대패를 하고 이제 원소는 800기의 기마병만 이끌고 이제 후퇴를 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졌다고 해서 원소 군대가 완전히 뭐 없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충분히 원소가 재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원소가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덜커덕 원소가 사망을 해버리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이후예요. 원소가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조조군을 막을 수 없었고 아직까지는 군세가 괜찮았는데 아들끼리 후계자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내전에 들어갔다가 자기끼리 지리멸렬을 하게 됩니다. 내전은 곧 파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또 한 번의 남심이 파괴될 것인지 말 것인지. 요때 당시가 관우가 잠시 조조 밑에 들어가 있을 시기예요. 그래서 조조가 너무나도 관우를 아끼던 적토마까지도 내주었던 그 시기잖아요. 촥 청령 언얼도를 들고 탁탁탁 나갑니다. 여기서 직접 만난 게 안량이에요. 안량이 원소의 최고의 장군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서 1대1 일기토가 시작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원래 일기토는 일본어예요. 왜 이키우치라는 일본어예요. 거기서 한자 발음만 딴 거예요. 우리나라만은 일기토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 접전 우리나라만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단도라고 해요. 단도. 예. 결국 그러면 1대1 대결 있었습니까? 진수의 삼국지 정사를 보면 이른바 1대1 장군끼리의 1대1 대결은 단 4번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네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1대1이 뭐냐면 양쪽 군대가 있고 막 북치고 꽹가리치면서 양쪽 장수가 나와서 서로 한마디씩 하죠. 아, 오늘 뭐 싸우기 좋다. 그래서 관우가 이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고 있어. 탁 내려놓고 나가서 돌아와서 아직 식지 않았군요. 다. 아니에요. 그것도 뻥인데.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면 네. 방금 말씀하신 관우와 알량의 대결. 네네. 둘이 오케이 컴온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난전에 휘말리다가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하고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각자 수천 명을 지휘하는 장군이 나가서
병사를 놔둔 채 자기끼리 1대1로 싸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힘들잖아요. 이게 99% 허구예요. 그리고 왜 일기토가 많이 나오게 됐냐면 송나라 때부터 이제 연극이 많이 생겼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극에서 대량의 엑스트라를 동원해야 되잖아요. 왜? 네, 그렇죠. 전투가 많았으니까. 못하죠. 엑스트라 동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엑스트라는 그림으로 세워놓고서 무대에서. 장군끼리 나와서 장군끼리. 1대1로 싸우는 그걸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게 관객들한테 반응이 좋았어요. 멋있자 남자 같잖아요. 1대1로 탁 싸운다는 게. 나관중이 그걸 또 보고서 괜찮네. 그래서 이걸 또 각색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예. 되게 현실적인 이유였어요. 난 현실이 싫어요. 뭐 아무튼 관도대전에서 승리한 조조는 화베이 전 지역을 손에 넣는데요. 이제 또 다음 목표로 탐내는 지역이 바로 형주입니다. 근데 형주는 그때 당시에 누구나 탐내던 요충지라고 하던데 도대체 어떤 지역이었던 건가요? 군사 요충지는 원래 교통 요지예요. 근데 형주는 물산도 풍부하고 도로망도 아주 잘 돼 있고 여기가 또 왜 중요하냐면 서쪽으로 가면 촉단이고 그렇죠. 북쪽으로 가면 그렇죠. 화보이고 남쪽으로 가면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먹으면 사통팔달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갈량이 그렇게 유비한테 그래서 추천을 한 거예요. 줄 때 먹어요라고. 근데 여기 이런 데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노리는 데거든요. 그렇죠. 조조가 원소랑 싸울 때 이 노른자를 누가 괜히 놔두겠어요. 그렇죠. 딴 데가 급하니까 놔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도 좀 빨리 나가서 어떻게 해라 그러는데 하고 유표는 그냥 꿋꿋하게 나중에 되게 후회했다고 그러대. 그렇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할 걸. 마지막으로 나 진짜 이 가슴 속의 이 상처, 뭐 치유는 안 되겠지만 한 가지 더 한번 팩트 폭력 한번 당해보겠습니다. 네. 강남으로 피신하는 유비 일행을 쫓는 조조의 대군을 맞아 다리를 끊고 홀로 막아선 장비의 장판교 싸움. 천둥 같은 고함에 조조군이 벌벌 떨었다는데 과연 그 진실은? 그 개천에서 막은 건 맞아요. 맞았어요. 예. 근데 이제 10만 대군이 아니지. 그냥 정찰병. 부대 하나 모르겠어요.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천 앞에서 막은 건 맞아요. 일단 장비가 막긴 막았군요. 덤벼 그랬더니 이거 있나 보다고 안 온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장판파는 거기는 지금 가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실개천인데 그래요? 삼국지가 워낙 유명하다 네. 보니까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와서 그렇죠. 시한수 짓고 말뚝 받고 이러고 가가지고 그게 유적이 됐대요. 이 자리에 장비가 서 있었구나라는 말. 예, 그게 역사가 역사를 만들더라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형주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조조가. 그런데 형주를 집어삼켰으니 이제는 슬슬 남쪽 땅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힘도 어느 정도 많이 축적을 했고 자원도 풍부하고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슴 속에 어마어마한 화공을 펼쳐주었던 적벽 대전이 나옵니다. 벌써 적벽대전인가요? 벌써 툭툭 뜹니다. 자, 적벽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적벽대전이 워낙 중요한 전투다 보니 소독파가 엉뚱한 데 가서 보고 씻었잖아요. 아, 적벽을 안 보고 다른 곳에. 아니요, 적벽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가 적벽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는 적벽대전 그러니까 적벽이 뭔가 있을 법 이름도 멋있잖아요. 붉은색 맞아요. 적벽. 별거 아니고 그냥 흔해 빠진 하한당구거든요. 아, 근데 적벽이 이게 왜 이게 이렇게 됐냐면 조조는 자신감이 넘쳤으니까 공격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어하는 요충지가 아니에요. 근데 방어 요충지는 원래 산세가 좋아요. 네. 땅도 좀 희끗하게 그렇죠, 생기고 이거는 그냥 건너가려는 항구였거든요. 네. 그 대병력이 집결해서 건너가야 되니까 평범한 데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별거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뻥 뚫린 그냥 평범한. 근데 듣다 보니까요, 오늘 되게 삼국지의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깨트리기 이런 저도 가슴이 취지가 아파요. 아닌가 이런 정말 가슴이 좀 아파요. 안타깝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좀 웬만하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니까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당시에 원소는 그 동탁이 이제 헌제를 새로운 황제로 내세웠잖아요. 그때 원소는 그 헌제를 인정하기 싫었어요. 근데 조조가 그 헌제를 끼고 돌면서 정통성을 주장하니까 그게 보기 싫었던 거예요. 이른바 중국 북부 세력의 두 영웅이었던 조조와 원소의 대결은 피할 수가 없었죠. 보통 이제 양쪽에서 동원한 군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삼국지연에서는 뭐 원소군 70만인데 조조군 7만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원소군이 엄청난 군세를 자랑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네. 한나라 말기에 중국 인구를 아무리 여유롭게 따져봤어도 5천만이 넘지 않았어요. 특히 삼국시대 때는 그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거든요. 네. 그 원인이 뭐였냐? 첫 번째는 중국 대륙 지역이 급격하게 한랭화가 시작돼요. 그 한랭화의 여파로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은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상하게 기근과 역병이 막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역사가들이 삼국시대 때의 인구의 총 숫자를 한 3천만 정도로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네요. 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군인이 60만.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구 3천만인데 원소군이 70만 병력이었다. 이거는 약간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원소군이 자리 잡았던 곳도 사실은 식량이 풍부하게 나오는 지역은 또 아니고 좀 추운 지역에 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역시 다르시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군세를 키웠다는 자체도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했어요. 그래서 가장 역사가들이 편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삼국지연에 나오는 숫자에서 0을 하나씩 빼라. 그러면 비슷하게 맞는다. 몇만 명 정도.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원소군이 아무리 많아봤자 10만. 더군다나 조조는 뭐 10분의 1 수준이 아니라 조조군도 한 4, 5만 정도는 있었을 거다. 일단 서전에서는 원소가 아주 기세가 좋습니다. 원소가 이제 조조군을 막 몰아붙여서 조조군이 관도에서 포위가 돼요. 근데 이 관도에서 조조가 포위된 상황에서 그나마 조조가 그래도 6개월을 잘 버텨요. 정말 잘 버티다가 원서 진영에서 한 명이 조조 쪽으로 투항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허유라는 사람이에요. 아, 왜 허씨야? 그러니까 이 허유가 와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줘요. 지금 원소군의 보급품이 오소에 있다. 근데 오소에 순우경이 지키고 있다. 그치, 순우경. 예.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급습해라. 그래서 조조가 거기를 급습하죠. 그래서 성공을 해요. 이렇게 되니까 병참 기지가 격파가 되니까 이제 원소군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원소군이 대패를 하고 이제 원소는 800기의 기마병만 이끌고 이제 후퇴를 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졌다고 해서 원소 군대가 완전히 뭐 없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충분히 원소가 재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원소가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덜커덕 원소가 사망을 해버리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이후예요. 원소가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조조군을 막을 수 있었고 아직까지는 군세가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각자 수천 명을 지휘하는 장군이 나가서 병사를 낳은 채 자기끼리 1대1로 싸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힘들잖아요. 이게 99% 허구예요. 그리고 왜 일기토가 많이 나오게 됐냐면 송나라 때부터 이제 연극이 많이 생겼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에서 대량의 엑스트라를 동원해야 되잖아요. 왜? 네, 그렇죠. 전투가 많았으니까. 못할 엑스트라 동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엑스트라는 그림으로 세워놓고서 무대에 장군끼리 나와서 장군끼리. 1대1로 싸우는 그걸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게 관객들한테 반응이 좋았어요. 멋있자 남자 같잖아요. 예. 1대1로 탁 싸운다는 게. 나관중이 그걸 또 보고서 괜찮네. 그래서 이걸 또 각색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예. 되게 현실적인 이유였어요. 난 현실이 싫어요. 뭐 아무튼 관도대전에서 승리한 조조는 화베이 전 지역을 손에 넣는데요. 이제 또 다음 목표로 탐내는 지역이 바로 형주입니다. 근데 형주는 그때 당시에 누구나 탐내던 요충지라고 하던데 도대체 어떤 지역이었던 건가요? 군사 요충지는 원래 교통 요지예요. 근데 형주는 물산도 풍부하고 도로망도 아주 잘 돼 있고 여기가 또 왜 중요하냐면 서쪽으로 가면 촉당이고 그렇죠. 북쪽으로 가면 그렇죠. 화보이고 남쪽으로 가면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먹으면 사통팔달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갈량이 그렇게 유비한테 그래서 추천을 한 거예요. 줄 때 먹어요라고. 근데 여기 이런 데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노리는 데거든요. 그렇죠. 조조가 원소랑 싸울 때 이 노른자를 누가 괜히 놔두겠어요. 그렇죠. 딴 데가 급하니까 놔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도 좀 빨리 나가서 어떻게 해라 그러는데 하고 유편은 그냥 꿋꿋하게 나중에 되게 후회했다고 그러대. 그렇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할 걸. 마지막으로 나 진짜 이 가슴속의 이 상처, 뭐 치유는 안 되겠지만 한 가지 더 한번 팩트 폭력 한번 당해보겠습니다. 네. 강남으로 피신하는 유비 일행을 쫓는 조조의 대군을 맞아 다리를 끊고 홀로 막아선 장비의 장판교 싸움. 천둥 같은 고함에 조조군이 벌벌 떨었다는데 과연 그 진실은? 그 개천에서 막은 건 맞아요. 맞았어요. 예. 근데 이제 10만 대군이 아니지. 그냥 정찰병. 부대 하나 모르겠어요.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천 앞에서 막은 건 맞아요. 일단 장비가 막긴 막았군요. 덤벼 그랬더니 이거 있나 보다고 안 온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장판파는 거기는 지금 가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실개천인데 아, 그래요? 삼국지가 워낙 유명하다 네. 보니까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와서 그렇죠. 시한수 짓고 말뚝 받고 이러고 가가지고 그게 유적이 됐대요. 이 자리에 장비가 서 있었구나라는 말. 예, 그게 역사가 역사를 만들더라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형주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조조가. 그런데 형주를 집어삼켰으니 잘 버텨요. 정말 잘 버티다가 원서 진영에서 한 명이 조조 쪽으로 투항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허유라는 사람이에요. 아, 왜 허씨야? 그러니까 이 허유가 와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줘요. 지금 원서군의 보급품이 오소에 있다. 근데 오소에 순우경이 지키고 있다. 그치, 순욱이 형. 예.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급습해라. 그래서 조조가 거기를 급습하죠. 그래서 성공을 해요. 이렇게 되니까 병참 기지가 격파가 되니까 이제 원소군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원소군이 대패를 하고 이제 원소는 800기의 기마병만 이끌고 이제 후퇴를 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졌다고 해서 원소 군대가 완전히 뭐 없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충분히 원소가 재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원소가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덜커덕 원소가 사망을 해버리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이후예요. 원소가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조조군을 막을 수 없었고 아직까지는 군세가 괜찮았는데 아들끼리 후계자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내전에 들어갔다가 자기끼리 지리멸렬을 하게 됩니다. 내전은 곧 파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또 한 번의 남심이 파괴될 것인지 말 것인지. 요때 당시가 관우가 잠시 조조 밑에 들어가 있을 시기예요. 그래서 조조가 너무나도 관우를 아끼던 적토마까지도 내주었던 그 시기잖아요. 쫙 청령 원월도를 들고 탁탁탁 나갑니다. 여기서 직접 만난 게 알량이에요. 알량이 원소의 최고의 장군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서 1대1 일기토가 시작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원래 일기토는 일본어예요. 왜 이키우치라는 일본어예요. 거기서 한자 발음만 딴 거예요. 우리나라만은 일기토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 접전 우리나라만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단도라고 해요. 단도. 예. 결국 그러면 1대1 대결 있었습니까? 진수의 삼국지 정사를 보면 이른바 1대1 장군끼리의 네. 1대1 대결은 단 4번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1대1이 뭐냐면 네. 양쪽 군대가 있고 막 북치고 꽹가리 치면서 양쪽 장수가 나와서 서로 한마디씩 하죠. 아, 오늘 뭐 싸우기 좋다. 그래서 관우가 이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어. 탁 내려놓고 나가서 돌아와서 아직 식지 않았군요. 다. 아니에요. 그것도 뻥인데.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죠. 네. 방금 말씀하신 관우와 알량의 대결. 네네. 둘이 오케이 컴온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난전에 휘말리다가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하고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각자 수천 명을 지휘하는 장군이 나가서 병사를 낳은 채 자기끼리 1대1로 싸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힘들잖아요. 이게 99% 허구예요. 그리고 왜 일기토가 많이 나오게 됐냐면 송나라 때부터 이제 연극이 많이 생겼거든요. 뭐 10분의 1 수준이 아니라 조조군도 한 4, 5만 정도는 있었을 거다. 일단 서전에서는 원소가 아주 기세가 좋습니다. 원소가 이제 조조군을 막 몰아붙여서 조조군이 관도에서 포위가 돼요. 근데 이 관도에서 조조가 포위된 상황에서 그나마 조조가 그래도 6개월을 잘 버텨요. 정말 잘 버티다가 원서 진영에서 한 명이 조조 쪽으로 투항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허유라는 사람이에요. 아, 왜 허씨야? 그러니까 이 허유가 와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줘요. 지금 원서군의 보급품이 오소에 있다. 근데 오소에 순우경이 지키고 있다. 그치, 순욱이 형. 예.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급습해라. 그래서 조조가 거기를 급습하죠. 그래서 성공을 해요. 이렇게 되니까 병참 기지가 격파가 되니까 이제 원소군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원소군이 대패를 하고 이제 원소는 800기의 기마병만 이끌고 이제 후퇴를 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졌다고 해서 원소 군대가 완전히 뭐 없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충분히 원소가 재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원소가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덜커덕 원소가 사망을 해버리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이후예요. 원소가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조조군을 막을 수 없었고 아직까지는 군세가 괜찮았는데 아들끼리 후계자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내전에 들어갔다가 자기끼리 지리멸렬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전은 곧 파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또 한 번의 남심이 파괴될 것인지 말 것인지. 요때 당시가 관우가 잠시 조조 밑에 들어가 있을 시기예요. 그래서 조조가 너무나도 관우를 아끼던 적토마까지도 내주었던 그 시기잖아요. 촥 청령 언얼도를 들고 타각타각 나갑니다. 여기서 직접 만난 게 알량이에요. 알량이 원소의 최고의 장군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서 1대1 일기토가 시작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원래 일기토는 일본어예요. 왜 이키우치라는 일본어예요. 거기서 한자 발음만 딴 거예요. 우리나라만은 일기토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 접전 우리나라만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단도라고 해요. 단도. 예. 결국 그러면 1대1 대결 있었습니까? 진수의 삼국지 정사를 보면 이른바 1대1 장군끼리의 네. 1대1 대결은 단 4번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네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1대1이 뭐냐면 네. 양쪽 군대가 있고 막 북치고 꽹가리 치면서 양쪽 장수가 나와서 서로 한마디씩 하죠. 아 오늘 뭐 싸우기 좋다. 그래서 관우가 이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어. 탁 내려놓고 나가서 돌아와서 아직 식지 않았군요. 다. 아니에요. 거듭하는데.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면 네. 방금 말씀하신 관우와 알량의 대결. 네네. 둘이 오케이 컴온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난전에 휘말리다가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하고 찔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